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축 중에서도 이 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가축 같은 경우는 보험금 산정하는 그런 계산하는 과정들은 그 적과전 과수사정의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보다는 좀 간단한 편인데 암기해야 될 양이 좀 많은 파트에 속합니다. 이게 뭐 이론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알릴 의무, 뭐 관리의 의무, 뭐 이런 각종 의무사항, 그리고 뭐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이런 뭐랄까 그런 의무들, 그런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기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가축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론서를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일목모연 좀 노트에다가 정리 좀 깔끔하게 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 가축은 뭐 매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그 경향도 비슷해요. 암기, 그리고 간단한 이런 보험금 계산,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암기사항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계산 문제와 복합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다 보니까 좀 이론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노트에 좀 중요한 부분들, 좀 내가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좀 노트에 정리를 좀 해가면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자, 이제 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가축의 기본적인 보험금 구하는 산식은 일단 좀 말씀드리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보험금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거는 뭐 지난 적과전에서도 보셨듯이 이건 자기부담 비율이 주어지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손해액이라는 건데, 이 손해액이라는 게 가축 같은 경우는 폐사라는 건 이제 보장하는 재해로 가축이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가지고 발생한 손해, 그 손해와 긴급도축이라고 있어요. 긴급도축이라는 건 그 보험 목적인 가축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보장하는 재해로 사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도축을 하는 거예요. 이 도축이라는 게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소고기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 도축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긴급 도축이라고 하는데, 긴급 도축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액이라는 게 보험 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 해가지고 이용물 처분액 이렇게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액 산정이 끝나면은 사실상 이 보험금은 다 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 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그 긴급 도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보험금을 구하는 기본 모델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그 금액이다, 그 산식이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좀 설명드릴게. 이 손해액, 그러니까 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인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전손인 거죠. 전부 피해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보험 목적의 가치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이 되는데, 이 손해액을 산출하는,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기본 모델은 킬로그램 체중이죠.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 미리 좀 알아두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해가지고 그 보험의 목적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의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에는 보험의 목적이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세 축종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우는 다들 아시는 거고, 유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축종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수컷이 유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유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 축종 중에 수컷 소인데 아주 품질이 좋고 아주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소가 있어요. 그 소들을 종모우라고 하는데, 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길러지는 축종이죠. 이거 같은 경우, 종모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모우 같은 경우도 개별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포함이 된다. 종모우도 이제 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종모우도.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세 가지 축종인데, 이 세 가지 축종 중에 좀 능력이 우수하고 아주 품질이 좋은 수소를 종모우라고 하여서 이 종모우를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개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보험 가입 조건. 좀 뭐 읽어보시면은, 보험 기간 중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죠. 전부 가입. 그럼 이 왜 전부 가입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전부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농민 입장에서는 멀쩡하고 아주 건강한 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겠죠. 좀 비실비실하고 뭐 병에 걸렸고 오늘 내일 하는 소들을 위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예, 그런 뭐랄까 일종의 보험 사기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축 재해 보험은 전부 모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신 예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 조건이 있는데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팔려가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축종별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 가입 시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그리고 축종별 성별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시 소 이력제 현황의 80% 이상, 요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부 가입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소는 모두 귀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귀표라는 건 소 귀에 이렇게 부착되는 건데, 그 개체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그 왜 애완견 같은 거 칩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몸에다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상하는 손해인데, 보상하는 손해를 당해야 보상이 되는 거죠. 자, 축종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보험의 목적이 되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의 20, 30, 40%. 이게 좀 농작물이랑 달라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요런 식으로 자기 부담금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의 20, 30, 40%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줘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한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좀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 이 각종 사고라 함은 뭐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이런 재해들로 폐사한 경우가 그거라 그랬죠. 보장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가축이 사망한 경우. 자,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떤 그런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가입 후 1개월 이내의 질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등으로 긴급 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 도축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긴급 도축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한 값을 손해액으로 한다. 부상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부상의 뭐 종류를 써라 해가지고 뭐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탈골, 그리고 부상, 그 긴급 도축해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러면은 부상, 뭐 가로 열고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탈골하고 가로 닫고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등으로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긴급 도축해야 되는 사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난 및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을 보상하고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을 보상한다.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종모가 나오죠. 종모 같은 경우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여서 정자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소예요. 한우 유구 젖소에 아주 그 품질이 좋은, 능력이 좋은 수소를 종모우라고 한다. 종모우의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의 20%, 보험금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고, 이 한우 유구 젖소와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한우 유구 젖소는 보험금의 20, 30, 40%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종모우 같은 경우는 20%로 정해져 있다. 종모우는 무엇을 보상해 주느냐? 자,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 시, 이럴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종모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사용되어지는 소기 때문에 그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정자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겠죠. 이럴 때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나머지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하다. 이거는 이제 요거 있죠. 뭐 폐사, 그리고 긴급 도축. 이 종모 같은 경우는 수컷 쏘니까 부상, 그리고 급성 고창증 요렇게 두 개만 해당이 되겠죠. 뭐 난산, 산용마비 이런 거는 다 암컷 소에 해당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뭐 다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특별 약관이 있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 약관이 있는데, 자, 소 도체 결함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고, 이 경우에도 보험금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 소 도체 결함 보장은 도축장에서 이제 도축되어서 경매 시까지 발생되는 그 도체 결함 있잖아요. 그 왜 정육점 가면은 딱 그 갈고리 같은 데 걸어놓은 그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거 다 벗겨내고, 내장이나 이런 거 다 벗겨내고, 소 머리도 제거하고 이래가지고 딱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고기 붙어가지고 뼈에 이제 그 고기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걸 이제 도체라 그러는데, 이런 도체 중에 결함이 생긴 거예요. 결함인이라는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그럼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손해가 생겼다는 얘기지. 정상적인 경매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 도체 결함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는 뭐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뭐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 중에 소 도체 결함을 판단하는 뭐 근거가 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러면 이걸 써야겠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다. 이것도 뭐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있다. 협정보험가액 특약은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라는 건 사고 발생 때와 곳에서의 그 경제적 평가거든요. 그 경제적인 가치 평가를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그 경제적 평가가 아니라 보험 가입할 때 미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가치로 보험 가액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보험 가액으로 가입을 하겠다. 그럼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약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이론서 보시면은 협정보험 가액 특약에 가입 가능한 특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제 이론서 읽어보시다 보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처음부터 1번부터 3번까지는 이게 가축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필히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이걸 알고 있어야지 계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4번부터요. 손해액을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중요한 건 이제 4번에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가 중요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구분을 지어 두셔야 될 게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요. 암컷이 보통 이렇게 구분이 돼요.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한우, 수컷, 암컷을 한우, 수컷, 암컷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유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암컷은 거의 없고 수컷 유구 같은 경우는 젖소 수컷을 유구로 많이 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론서에도 암컷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젖소 수컷의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되고 있어요. 이건 암컷은 없고 수컷에 관한 보험 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에도 암컷이에요. 이건 무조건 암컷이니까 이건 암컷에 관한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모델은 체중 곱하기 가격인데 이게 킬로그램당 가격이겠죠. 이렇게 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을 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라는 건 보험의 목적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소를 한 마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그 소에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이 소가. 그래가지고 죽은 시점에 그 가치를 계산해 보니 뭐 체중 플러스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험 가액 가치죠. 이 그 사망한 소의 경제적 가치 이거를 계산해 보니 1억이에요. 그러면 이 1억이 손해액이자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좀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라는 의미, 그리고 이 손해액이라는 의미,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가축의 보험금 구하는 문제는 거의 한 7, 80%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액이라는 건 이제 뭐 다 말씀드렸어요. 보험 가액, 보험 폐사 시에는 보험 가액과 손해액은 동일하다. 그러면은 긴급 도축은 어떻게 되느냐? 긴급 도축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긴급 도축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가 사망한 케이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 어떤 보장하는 재해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뿐이지 이게 아직 사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그 소를 가지고 뭐 고기나 아니면 뭐 사골이라고 그러죠. 그거 소의 뼈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고기나 뭐 가죽, 뼈 뭐 이런 것들을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액에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해준 이 값이 손해액이 된다. 이건 뭐다? 긴급도축. 폐사와 긴급도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폐사와 긴급도축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거를 좀 읽어보시면은, 그럼 4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4번,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자,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상응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과 약관에서는 통상의 경우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이게 시가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돼요.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9분. 미리 말씀드린 폐사라는 거는 이제 보험의 목적인 가축이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폐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도축은 말씀드린 대로 그 보장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가축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축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폐사와 긴급도축의 케이스를 구분을 좀 지어주시고, 왜냐하면 폐사와 긴급도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액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시겠죠? 폐사 같은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해에 해당되고 사고 시점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사고 시점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므로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된다. 이해 가시죠? 폐사는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이다. 왜냐하면 전손이기 때문에. 그냥 사망해버렸으면 전손이죠. 전손이기 때문에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이 된다. 그리고 긴급도축은 소가 사망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축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 그랬어요. 자, 긴급도축 시 보험 목적인 소의 도축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 가죽 등에 대한 수익을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죽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긴급도축해가지고 고기나 뭐 가죽 등을 팔면 그것도 이제 농민의 수익이 되겠죠. 보험 가액에서 그런 수익들을 제외시킨 게 손해액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용물 처분액을 보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이 손해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거 도축하는데 뭐 도축 비용 같은 게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걸 또 팔아야 되니까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긴급도축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긴급도축에 대한 손해는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마이너스 해준 값을 손해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험 가액은 이제 폐사 시와 똑같이 산정이 되겠죠. 그럼 먼저 이용물 처분액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용물 처분액 산정해가지고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인 경우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의 지급 금액의 75%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75% 주어지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비율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중량, 체중이죠. 곱하기 지급 가격 곱하기 75% 요렇게 해서 구한다. 이 두 개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인 경우에는 이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 자료의 지급 금액에다가 75%만 곱해주면은 이용물 처분액이 되는데 이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중량 곱하기 지급 가격 곱하기 75%를 해야지 이용물 처분액이 된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용물 처분액을 구하는 산식은. 자, 그러면은 이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손해액이 나오겠죠.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폐사나 긴급도축이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폐사시 손해액의 산정. 자, 폐사시 손해액의 산정. 제가 아까 축정별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그랬잖아요. 축정별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세 가지 축정별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우예요. 한우의 보험 가액. 그러니까 폐사시 손해액이니까 보험 가액이겠죠. 한우, 암컷, 그리고 수컷에서는 거세후 포함. 보험 가액 산정. 한우의 보험 가액 산정은 원령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와 7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러니까 6개월 이하는 송아지가 되겠죠. 송아지. 그리고 7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얘기예요. 자, 보통 여기 보시면은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이라고 했는데, 송아지 가격은 6개월 이하의 소를 송아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뭐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라는 게 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2에서 3개월짜리 송아지, 뭐 4에서 5개월짜리 송아지, 그리고 6에서 7개월짜리 송아지, 이런 가격들이 월별로 따다다닥 나와 있어요. 월별로. 그런데 그리고 이 전전월이라는 건, 만약에 이 송아지가 보험에 가입이 된 이 송아지가 5월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전전월인 3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가액을 계산해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들이 나와 있는데, 월별로 월령이 2개월 미만, 그러니까 1개월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1개월짜리 송아지는 여기 가격에다가 그냥 50%만 인정을 해라 이 얘기인 거고, 질병사고 3개월 미만 2개월이죠. 2개월짜리도 50%만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이 가격이 없어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 1에서 3개월짜리인데 월령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경우인데 이 가격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요 가격을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요 4개월에서 5개월짜리 송아지의 가격을 갖다 쓰는데, 단 요 위에와 마찬가지로 뭐 월령이 2개월 미만, 그리고 질병 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 이 가격에 50%만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출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겠어요? 이 4, 5개월짜리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겠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4에서 5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아래 이의 4, 5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해라.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월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이 가격이 없을 때 보험 가액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 6에서 7월령 송아지 가격에, 이 6에서 7월령 송아지 가격을 이제 갖다 쓰는데, 여기에는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85%만 갖다가 4에서 5월령 송아지 가격을 쓰고,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80%만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면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뭐 4에서 5월령 송아지 가격을 갖다 쓰고, 뭐 월령이 2개월 미만, 뭐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는 뭐 50%를 적용하고, 또 이 4월, 5월의 가격이 없을 때에는 이 4월, 5월의 가격은 어떻게 또 산정을 하느냐, 이 6월, 7월의 가격을 갖다 쓰는데, 이때에는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85%만 좀 인정을 하고,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80%만 적용을 해서 이 4월, 5월짜리 송아지의 가격을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라 얘기예요. 몇 번 읽어보면은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아까 제가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기본 모델은 체중 곱하기 가격, 당연히 킬로그램당이겠죠. 이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델은 원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1에서 6개월짜리 송아지는 이런 식으로 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제 7개월이 넘어가면은 기본 모델인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을 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을 한다. 자,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령별 발육 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의 원령에 해당하는 체중을 적용한다. 이게 발육 표준표 해가지고 뭐 7월령, 8월령, 9월령, 10월령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 해당 체중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체중들을 갖다가 쓰면 되고, 이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에서 사고소의 축종별, 성별, 원령에 해당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뭐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아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암컷, 수컷, 암컷, 수컷을 구분한다 그랬고, 이건 한우예요, 한우. 자, 킬로그램당 금액을 이제 구해야 되죠. 체중은 이제 이 발육 표준표에서 정한 그런 적용되는 체중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300kg, 350kg, 350kg, 600kg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이렇게 가격이 등록이 돼요. 이게 얼마, 뭐 수컷은 얼마, 600kg짜리 암컷은 얼마, 뭐 600kg짜리 수컷은 얼마,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러면은 이 등록된 금액에 나누기 이 350 해가지고 구하면은 이것도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겠죠.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올 것이고, 이 600kg짜리가 얼마인지 그 금액에다가 나누기 600kg 해주면 이것도 가격이 나올 것이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크면 이걸 갖다 쓰고, 이게 더 크면 이걸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 구분을 하고, 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350kg, 예, 기준 체중이죠. 350kg의 암컷은 얼마고, 350kg의 수컷은 얼마고, 600kg 암컷은 얼마고, 600kg 수컷은 얼마인지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체중으로 이 금액을 나눠줘가지고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제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350kg짜리가 더 비싼가, 아니면 600kg짜리가 더 비싼가, 비교를 해가지고 더 큰 값을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적용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문제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산지 가격 적용 범의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성별 350kg 해당 전국 산지 평균 가격 및 성별 600kg 해당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중 킬로그램당 가격이 높은 금액을 적용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산출하라는 얘기예요. 자, 유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은데 젖소 수컷 500kg에 해당되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한우 같은 경우는 뭐 7개월 이상이어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암컷도 똑같죠. 수컷, 암컷 똑같고, 유구 같은 경우에도 7개월 이상은 아니고, 유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일 때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을 해서 보험 가액을 계산을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 유구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서 좀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한우 수컷 원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원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발육 표준표에 뭐 7월령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체중들이. 근데 이게 25개월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25개월에서 수컷인 경우에는 655kg로 딱 이제 리미트가 걸어지는 거예요. 이 뒤로 뭐 26, 27, 28 아무리 개월수가 많아져도, 아무리 원령수가 많아져도 체중은 655kg으로 제한한다. 암컷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령별로 40개월까지 이제 체중이 쭉 증가가 될 텐데, 40개월부터 아무리 원령이 초과가 되어도 한계 체중은 470kg까지 인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발육 표준표에서 원령별 체중이 쫙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시켜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 뭐 원령이 25개월 이래놓고 뭐 체중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컷인 경우에는 이제 655kg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뭐 만약에 원령이 뭐 30개월, 30원령, 뭐 29원령 이러면 다 655kg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암컷인 경우에는 40개월을 초과한 그런 원령수가 주어졌을 때 470kg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송아지보다 7개월 이상짜리의 소에 보통은 송아지의 그런 보험 가액보다, 경제적 가치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아지 가격이죠. 송아지 가격보다야 성체 소들의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7월령, 뭐 8월령, 뭐 이런 소들의 시세와 뭐 1에서 6개월짜리 송아지 시세가 다른, 이 1에서 6개월짜리 송아지의 시세가 뭐 7, 8, 뭐 9 이런 소들에 비해서 시세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더 비싼 경우에는 이런 7월령, 뭐 8월령 해가지고 계산한 그런 보험 가액이 1에서 6개월짜리 이런 송아지의 가격보다 작다면 이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 가격을 뭐 6에서 7개월짜리 송아지 가격이겠죠, 보통. 이거를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원령별 보험 가액이 좀 지워드릴게요. 자, 원령별 보험 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송아지 가격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송아지 가격이 뭐 7월령, 8월령, 9월령 뭐 이런 소들보다 가격이 더 높으면은 그 가격을 갖다가 7월령, 8월령, 뭐 9월령 뭐 이런 소들의 보험 가액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한우는 끝났고요. 한우의 보험 가액, 그러니까 폐사시 손해액, 긴급도축에서는 보험 가액,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젖소예요. 젖소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죠. 젖소 암컷의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자, 젖소 암컷 보험 가액 산정. 젖소의 보험 가액 산정은 원령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9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보시면은 이게 총 9단계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총 9단계인데 이걸 다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 표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 뭐 이건 원령이죠. 뭐 1월령에서 7월령, 뭐 8에서 12월령, 13, 18, 19, 23, 24, 31, 32, 39, 40, 55, 56, 66, 67 이상. 이렇게 이제 원령별로 기준을 구분해가지고 이 구분을 지어 놓은 거고, 이 옆에는 이제 그 원령별 구분에 따라 보험 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뭐 분유떼기 암컷 가격, 뭐 이거는 아까 그 한우랑 똑같죠. 뭐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똑같아요.
뭐 원령이 2개월 미만 그리고 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 때 이 가격에 50%만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총 9단계로 이렇게 조소 암컷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산식이 이렇게 구분 지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조소 암컷이에요. 조소 암컷. 수컷은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조소 암컷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요거 있죠. 첫 1에서 7개월 1에서 7개월은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쓴다. 1에서 7개월짜리는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갖다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수정단계 가격이고, 여기는 초산후 가격이에요. 여기는 다산후고, 여기는 노산후 가격이에요. 이거를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 분, 수, 초, 다, 노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지는 값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산출하는 값이 아니라 여기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분유떼기 암컷 가격은 얼마, 수정단계 가격은 얼마, 초산후 가격은 얼마, 다산후 가격은 얼마, 노산후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되거든요. 가격이. 이 단계의 가격들은 여기를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걸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이제 다 산식이 들어간, 이건 아니고 이 산식들이 들어간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수, 초, 다, 노 이 한 칸씩 건너뛰면서 분수, 초, 다, 노 이렇게 5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분유떼기 암컷 가격, 그러니까 분유떼기 암컷의 가격으로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원령수는 1월령에서 7월령까지다. 이것도 뭐 암기를 하셔야 돼요. 1에서 7. 그리고 마지막 67 이상.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67 이상. 67 이상을 암기를 하시고, 이건 뭐 7에서 1 빼면 6이고, 이 뒷자리 7 써가지고 67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총 9단계라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1에서 7은 암기를 하시니까 뭐 이거는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8에서 12 차이 4죠. 13에서 18 5죠. 19에서 23 4죠. 24에서 31 7이죠. 32에서 39 7이죠. 40에서 55 15죠. 56에서 66 10이죠. 2 4 5 4 7 7 15 10 요것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원령별로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험 가액을 산출한 걸 갖다 써야 되는지 요걸 암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계산을 할지 택하게 되는데, 이 4, 5, 4, 7, 7, 15, 10 이거는 무조건 좀 암기를 해 주셔라. 자, 암기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수, 초단호, 분유떼기 암컷 가격, 수정단계 가격, 초산후 가격, 다산후 가격, 노산후 가격.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처음에 분유떼기 암컷 가격으로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원령은 1월령에서 7월령이다.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 노산후 가격은 67 원령 이상을 노산후 가격으로 한다. 이것도 좀 암기를 하시고, 67은 1에서 7, 7에서 1을 빼면 6이 되고, 마지막 7을 갖다 써서 67 이상을 한다. 그리고 요 두 원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4, 5, 4, 7, 7, 15, 10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7을 외웠잖아요. 그럼 8, 그 다음 8이 올 거고, 여기에다가 4를 더해주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은 13이 될 거고, 13에다가 5를 더하면 18이 되겠죠. 그 다음은 1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더하면은 2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에다 7을 더하면 3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2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7을 더하면 39가 될 것이고, 40부터 15 하면은 55가 될 것이고, 56에서 10 하면 66이 됐고, 마지막은 67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고, 여기는 분유떼기 암컷, 여기는 수정단계, 그리고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는 분수 초산후 가격, 또 건너뛰고, 여기는 다산후 가격, 건너뛰고, 여기는 노산후 가격. 이렇게 해서 보험 가액을 산출한다. 우리가 산식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요 부분들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기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산식들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산식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8월령에서 12월령, 8월령에서 12월령을 구하는 그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자, 영상 녹화를 하다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한 템포 끊었는데, 이 젖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유구는 영상을 좀 따로 제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에서 12월령일 때 보험 가액을 구하는 산식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이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분유떼기, 암컷 가격에 더하기 수정단계 가격에서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차감한 값을 6으로 나눠주고, 이거를 사고 원령에서 마이너스 7개월, 이 전 단계인 7개월을 빼준 값이 보험 가액이 된다. 8에서 12월령짜리 소일 경우.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 8에서 12월령은 1에서 7개월짜리 분유떼기 암컷 가격과 13과 18개월짜리 수정단계 가격 사이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싸고, 요거 분유떼기 암컷보다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6으로 나누죠. 이 차액을 6으로 나눈다는 거는, 이 8개월, 여기서 시작되는 8개월부터 수정단계가 시작되는 13개월까지 그 총 기간 6개월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월별 얼마 만에 가격이 상승이 되는가, 이거를 월별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월별당 얼마, 균등하게 이제 증가가 되겠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얼마씩 증가가 된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 준 산식이고, 뒤에 사고 원령,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한 10개월에서 사고가 당했다, 그러면 이 7개월을 빼줘서 3개월치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해주는 거지. 이게 1개월짜리씩 균등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3개월치 사고 당한 원령이 뭐 10월령이다 이러면 10에서 7을 차감해서 3만 곱해줘가지고 이 3개월치 증가분에다가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더해줘서 8에서 12개월은 이렇게 구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령 그 사고소의 가액을 구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해 가시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 수정단계 19에서 23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전 단계인 수정단계 가격에다가 이 다음 단계인 초산후 가격이죠. 다음 단계는 이 초산후 가격에서 수정단계 가격을 빼주고, 이 19에서 초산후 가격인 24까지의 개월수, 이것도 6개월이죠. 이 6개월간의 기간으로 나눠져서 월별 얼마씩 증가했는지 파악한 뒤에 사고 원령에다가 이 뒤에 나오는 그 추정단계 마지막 단계인 18개월을 빼주면은, 이게 사고 당한 개월수에서 18개월을 빼주면은 몇 개월간 증가치를 사용할 건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 증가한 개월치를 이 월별 가격에다가 곱해줘서 이 수정단계 가격에다가 더해주면은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다산후, 노산후, 이것도 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 개념은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이거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산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산식들은 이제 요게 다 산식이죠. 요게 산식인데 개념은 다 같다.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서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뜻하는 것은, 이 해당 원령 기준으로 바로 전 단계 가격과 그 다음 단계 가격을 그 기간별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월별 얼마씩 증가가 됐는가 그걸 평가하는 금액인 거고, 사고 연령에서 이 바로 전 단계인 7월, 또 여기서는 18 바로 전 단계죠. 이건 31 바로 전 단계죠. 이거는 55 이것도 바로 전 단계죠. 사고 연령에서 바로 전 단계 최고치 원령을 빼주면은 내가 몇 개월간 그 사고 당한 시점과 그 바로 전 단계에서 최고치인 원령 기간을 빼주면은 내가 그 기간, 그 사고 당한 기간 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이거 이해가 가시려나? 그러니까 7개월을 사고 원령수에서 빼준다. 이 사고 원령에서 7개월을 빼준다는 거는 내가 이게 그 바로 전 단계 가격에서 얼만큼 기간이 지났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전 단계에서 얼마만큼 기간이 지났느냐, 몇 개월이 지났느냐, 이제 그거를 월별 가격으로 곱해주면은 그 지나간 기간에 대한 그 증가한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 경과된 개월수만큼의 증가된 그런 보험 가액, 이해 가시죠? 거기에다가 바로 전 단계 가격을 더해주면은 해당 원령수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다 이해 가실 거라고 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월별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사고 원령에서 31개월을 빼준다는 거는 얼마만큼 몇 개월이 지났느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곱해주면은 경과된 월수만큼의 그 증가된 금액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다가 그 바로 전 단계 가격을 더해줘 버리면은 해당 원령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 이해 가시죠? 이 산식의 기본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구조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외워야 되는 거는 처음에 분유대기 암컷 가격에 해당되는 원령 1에서 7월령, 그리고 마지막 노산 후 가격에 해당되는 67월령 이상,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67 같은 경우는 7에서 1을 빼줘서 6을 만들고 마지막에 7을 넣어줘가지고 67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또 여기 분, 수, 초, 단우 이렇게 앞글자만 떠가지고 5개 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격이 등재되는 단계, 이 5단계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분유대기 암컷, 수정단계,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분수, 초, 단후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이 4, 5, 4, 7 다시 한번 7, 15, 10 이걸 알면은 이 원령별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1에서 7 분유대기, 8 4 더하면 12, 13에서 5 더하면 18, 19에서 4 더하면 23, 24에서 7 더하면 31, 32에서 다시 한번 7 더하면 39, 40에서 15를 더하면 55가 되겠죠. 그리고 56에서 10을 더하면 66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67.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분, 수, 초, 다, 노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은 나머지는 쉽잖아요. 만약에 8에서 12 산식을 구한다 그러면, 자, 여기 분유대기에서 수정 단계에서 분유대기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이 8에서 13개월 13월령까지의 개월수 6이죠. 6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이게 이제 월별 이 차액에 이 수정 단계에서 분유대기 가격 차이에 대해 해당되는 그 가격에 개월수 6개월로 나눠주면 이제 월별 얼마씩 증가했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정하게 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고 원령에다가 바로 전 단계인 7을 빼주면은 몇 개월이 경과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유대기 암컷 가격에서 몇 개월이 경과가 됐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분유대기 암컷 가격 아래로 진행되는 산식에 의미하는 거는 이 다음 단계 가격인 수정 단계 가격과 분유대기 암컷 가격의 차이, 그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해당되는 기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되겠죠. 6개월로 나눠주면은 월별 얼마씩 증가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사고 원령에서 바로 전 단계인 분유대기 암컷 가격 최고 원령수 7개월을 빼주면은 경과된 개월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곱해줘가지고 나온 값과 분유대기 암컷 가격을 더해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 보험 목적의 보험 가액을 알 수가 있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로 나오면은 뭐 10월령, 뭐 여기 뭐 한 22월령, 그리고 여기 한 35월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구하시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숙달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식들이 따다닥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표를 정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문제풀이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산식을 한번 쓰고 풀이를 해야 돼요. 해당되는 산식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구분이 돼야지, 이것만 구분이 돼도 바로 산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유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젖소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유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유고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우와 젖소 요 두 개가 이제 계산이 되면은 소 같은 경우는 끝난 거예요. 자, 이 영상 이제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바로 저는 이어서 유고 보험 가액 산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